네, 안녕하십니까. 더 카메라 스쿨에서 동영상 제작과 편집, 촬영까지 한꺼번에 패키지로 배우는 강사 박성규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영상 카메라의 수동 모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수동 모드의 반대말은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자, 오토 모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오토 모드로 하면 반 이상은 합니다. 자, 오토 모드도 제가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 배우는 거 여러분들께서 수동 모드를 한번 배워두시면 아마추어보다는 훨씬 나은 또는 아마추어에게 뭔가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수동 모드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보기 전에요. 몇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상도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4:3 사이즈의 옛날 TV가 있습니다. 오래된 TV인데요. 옛날에는 LED, LCD 방식이 아니라 브라운관 방식이라서요. 뒤통수가 이렇게 좀 길어요. 그리고 화면 사이즈는 720에 480 사이즈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SD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SD는 좀 생소하겠지만 HD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HD는 정확히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16:9 사이즈의 1920에 1080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뭐 그 전에 뭐 1280에 720도 있는데요. 1920에 1080을 풀 HD라고 하고요. 1280에 720 사이즈를 그냥 보통 HD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SD, HD 그 위에 뭐 풀 HD 말씀드린 거 1920, 그 다음에 울트라 HD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울트라 HD가 뭐 4K 나오는 거라고 요즘 보시면 되는데요. 아직까지 시험 방송 단계여서 여러분들은 이미 풀 HD 가지고도 뭐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카메라를 사신다 하더라도 풀 HD급의 화질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사이즈는 이렇고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일단 사진을 우리가 크게 찍어야 확대를 해도 화질이 변화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증명사진을 확대를 해놓으면 쭉쭉쭉 깍두기 생기죠? 화질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20으로 찍지 말고 풀 HD로 찍는 카메라를 초이스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해상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3 720 480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화질은 좋아지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화면을 제가 확대를 한 건데 여기에도 보면은 화질을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뭐 720에 480, HD, 뭐 풀 HD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편집 프로그램을 나중에 돌릴 때 화면 크기가 클수록 그만큼 컴퓨터가 버거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을 고려해서 내 컴퓨터의 사양이 너무 좀 별로야. 그러면은 그냥 배우는 단계에서는 SD로 찍으셔도 무관한데요. 나중에는 컴퓨터까지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카메라도 더 좋은 거 사야 되고 점점 부자여만 되는 그런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 형편에 맞춰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적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스마트폰에 화질 선택하는 이 초이스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거는 DSLR이나 뭐 요즘 그 D카드 있죠. 거기도 동영상 기능이 많은데요. 거기에도 뭐 1280에 720까지만 돼 있는 D카드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여기가 가장 뭐 고화질이니까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해상도는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란 말이 있어요. 밝기 뭐 조절, 조리개, 어떻게 보면 F값이라고 하는데요. 그 F값은 우리가 카메라 이렇게 뭐 F 1.8, 2.8, 5.0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밝기가 어두웠다 밝았다가 조절이 되는데요. 자, 동영상 카메라 목적, 즉 말씀드려서 스틸 카메라 그냥 찍는 사진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동영상을 위한 카메라를 제가 초이스하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 목적의 카메라 기능에서는 밝기는 조리개 값, 즉 F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렌즈, 그러니까 우리가 DSLR 있죠? 거기에는 밝기 조절을 하려면 아이리스 값 있어야죠. 뭐 셔터 속도 몇백 분의 1초 그런 거 셔터 속도 있죠. 그 다음에 ISO라고 또 밝기 조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D카에서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는 동영상 목적의 카메라를 가지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이리스 값, 조리개 값을 기준으로 무조건 밝기를 결정된다. 이렇게 그냥 편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사진에 보셨다시피 스마트폰에는 밝기를 숫자로 조절하게 돼 있고요. DSLR에서는 뭐 ISO, 셔터 속도, F값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F값을 기준으로 해서 밝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해상도,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밝기값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다시 스마트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기 조절이 있죠. 예, 스마트폰에는 밝기 조절이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쉽게 그냥 터치로 밝기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두운 곳에서 찍는 것은 금물이에요. 조명을 쳐야 되는데 너무 어두운 곳에서 밝기를 조절하고 싶다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플러스 시켰을 때는 화면에 노이즈가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조명에서 적당한 촬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방송국에서 쓰는 영상캠의 한 일종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렌즈 부위가 있고 바디 부가 있어요. 뭐 통합형도 있고 일체형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분리형이 되는 카메라인데,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 뭐 방송용 캠은 우리나라에서 좀 소니를 많이 쓰는데요. 소니도 있고 뭐 JVC도 있고 파나소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렌즈 부위를 보면요, 거의 공통돼 있어요. 렌즈도 서로 뭐 소니 카메라에 막 캐논 렌즈를 붙이기도 하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 아이리스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리스를 오토로 할 것이냐 수동으로 할 것이냐 조절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 모르겠으면 오토로 하시면 되는데, 매뉴얼, 즉 수동으로 아이리스를 돌려놓으면 링 맨 끝에 그 아이리스 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점점 낮은 숫자로 하면 화면이 밝아지고, 점점 어두운 숫자로 하면은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이 뷰파인더, 즉 자기가 볼 수 있는 창을 통해서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나는 분명히 밝게 찍었는데, 하지만 프로그램상에서 열어보니까 어두워.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거면 되겠다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수동 매뉴얼이 탁탁 있으셔야 돼요. 예, 멀고도 험하죠? 근데 몇 번 해보면 금방 아시는 분은 아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뷰어 창을 좀 더 확대시켜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매뉴얼 창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맨 하단에 보면 여기 F 값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F2.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이 뭐냐면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 F2.8, 즉 F 값이 2.8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F2.8을 어둡게 5.6으로 가져가면은 좀 더 어두워지는 거고요. 1.8로 가져가면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카메라를 직접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절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리스, 즉 밝기 조리개, 이것에 따른 예시 영상을 제가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F값에 따라서 어떤 영상들이, 똑같은 영상이 변하는지 여러분들은 같이 저랑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그날에 맞춘 F값 5.0의 영상입니다. 적절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F값 5.0 기준에서 1.8로 낮췄을 때 번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F값을 높게 잡았더니 점점 더 어둡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높고 낮게 하면서 명암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예시 영상을 보셨다시피 밝기 조절에 따라서 얼마만큼 어두워지고 밝아지는가를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른 수동 메뉴예요. 화이트 밸런스라는 수동 메뉴를 배우겠는데요. 화이트 밸런스 말 그대로 하얀색의 밸런스예요. 즉 예를 들어서 흰색을 더욱이 아니구나. 흰색을 그대로 희게 보이는 거. 자,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여러분들 그 수동 모드 또는 자동 모드로 우리가 카메라를 찍고 영상을 찍었는데 전체적으로 화면이 막 푸르스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갑게 나왔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해수욕장에서 또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하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빨갛게 나왔을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노을도 안 졌는데 왜 이렇게 빨갛지? 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은 전통적인 사례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뭐냐면 사람이 자연스러운 색깔, 색온도인 이건 약속이에요. 5000도에서 5500도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과 다른 색온도를 지친 광원, 텅스텐을 3200도라 하고요. 이거 켈빈 값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전문 용어라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겠기에 우리가 덧셈 뺄셈 그렇게 배우듯이 그냥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자, 요거는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즉 예를 들어서 5500도가 우리 대낮에 그냥 할 수 있는 화이트색 켈빈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600에서 더 높아져. 즉 7000도까지 갈수록 화면은 빨개지고,
더 낮춰질수록 즉 3200도 막 이렇게 가면은 화면은 파라스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 켈빈 값 화이트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그 흰색을 그대로 희게 보여서 우리가 그 보여지는 영상을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반대용으로 블랙 밸런스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쓰는 이제 부분이니까 우리는 화이트 밸런스를 그대로 배우기로 합니다. 자, DSLR에서나 스마트폰에서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온도를 뭐 5600, 700 막 이렇게 수동으로 맞추는 방송 카메라이기 전에 뭐 태양광, 백열등, 텅스텐 뭐 이렇게 그냥 몇 가지 그냥 그림들이 있어요. 그냥 그림에 맞춰서 내가 지금 태양광 아래에 있나? 그럼 태양광에 맞추셔도 되고 내가 뭐 백열등 아래에 있나? 그럼 백열등에 그냥 맞추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조명에 맞게 유저가 화이트 밸런스 메뉴에서 여러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초이스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화이트 밸런스가 제대로 맞으면 너무 솔직해서 좋은데요. 화이트 밸런스가 제대로 안 맞으면 나중에 또 보정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귀찮습니다. 처음에 그 애초에 잘 찍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DSLR의 화면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태양광이 있죠. 뭐 구름이 있죠. 뭐 백열등 표시 있죠. 형광등 표시 있죠. 막 이런 표시대로 내가 처한 환경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수동 모드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저는 이게 뭐 꽃그림 같이 보이는데요. 이런 그림의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이 모드에 갖다 대고요. 흰색 A4 용지나 아니면 흰색 무슨 수건 있잖아요. 거기 줌 잔뜩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이 버튼 하나만 탁 눌러주면요. 그 수건이 처음에 약간 검은스름했는데 탁 하고 하얗게 보입니다. 처음에 파랗게 된 수건이 탁 하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화이트가 수동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촬영자가 직접 광원에 맞는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거를 수동 모드 커스텀이라고 하고요. 요 AWB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면이 막 넘어가네요. 자, 이거는 완전 오토, 이거는 반 오토, 이거는 완전 오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기능을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도색이 높을수록 빨개지고 온도색이 낮을수록 파래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놓고도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점점 온도가 높을수록 좀 불그스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좀 푸르스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비켜드릴게요. 이거 잘 보시면 돼요. PPT랑 같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각 상황, 즉 백열등, 나트륨등, 뭐 수은등, 맑은 날, 플래시, 흐린 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적정한 색온도를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 모르시면 요거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현장 나가서 직접 해 보시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안 맞으면 아까처럼 수동 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 모드에 의해서 오늘 배운 것을 정리를 하자면요. 아까 해상도 말씀드렸죠. 화면 사이즈가 클수록 화질이 좋은 거예요. 즉 720에 480 SD보다는 1920에 1080 사이즈 HD가 더 화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공을 하기도 좋고 이 부분을 확대해도 화질이 안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가 클수록 화질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고화질을 원하신다면 해상도가 높은 메뉴를 선택하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자, 밝기 조절을 적당히 하여 화이트가 오버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능력을 키우자. 이거는 능력을 여러분들께서 키우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키우냐면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을 다시 리플레이 하시면서 직접 장비 조작을 하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밝기 조절을 적당히 하셔야 화이트가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밝기 조절을 아까 예시 영상에서 보셨지만 한 F 값이 아이리스 값이 4.0이면 될 상황에서 1.8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흰색이 막 날라요. 즉 대낮에 찍었는데 그 대낮에 저 위에서 커다란 조명이 크게 비치고 있는 듯한, 그래서 얼굴색이 피부톤이 이게 막 하얗게 돼요. 하얗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막 이렇게 체크무늬 난방을 입어도 체크가 없어지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잘 조절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색감, 즉 흰색을 하얗게 보여야지만이 나머지 색도 기준대로 딱딱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절해서 현재 상황에 맞춘 수동 모드를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서 촬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